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후반에 결혼한 지는 갓 1년 안 된 서울 사는 한 새댁입니다. 최근 제가 시댁과 겪은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우선 저는 2년 전 그렇게 바라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열심히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로 중소기업에서 만 3년차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했다곤 하지만 결혼할 때 둘 다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양가 부모님께 단 한 푼도 지원받은 게 없고요. 결혼식은 남편이 조금 더 저희가 돈을 모은 다음 넉넉해진 상황에서 하자 해서 미뤘고, 간단하게 작은 반지 교환과 혼인신고 정도만 하고 제가 결혼 전부터 살고 있었던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네, 저도 남들 다 하는 결혼식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미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야 하는데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이상함을 못 본 척 해버렸네요. 우선 제 남편은요, 팔불출 같은 자랑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합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요. 연애 때도 제가 공시 공부로 한참 예민해져 있을 때 자기도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고 피곤할 텐데도 항상 웃는 얼굴로 도서관에 같이 공부하러 가자고 도닥여주고, 데이트할 때도 1시간 넘게 걸리는 저희 집까지 단 한 번도 안 데려다 준 적이 없어요. 저 공무원 시험 치러 갈 때도 본인 직장 병가까지 내가면서 제 도시락에 꿀물에 줄줄이 싸워서 저 시험 끝날 때까지 뒤치다꺼리 해줬고요.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씨에 반해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제 남편의 성격이 이렇게 저희의 즐거워야 할 신혼생활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 사정이 있어서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겨서 은행에 들리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저희는 각자 번 돈은 어느 정도만 남겨두고 같이 모으는 통장에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로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는 각자 서로만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부부 통장과 남편 통장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 연봉은 3천 왔다 갔다 하고요.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걸로 자기 용돈 50만 원 제외하고 꼬박꼬박 200만 원씩 계속 저희 부부 통장에 넣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번 달에도 200 맞춰서 보냈겠거니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칼같이 200씩 보내고 있던 돈들이 어느 달은 100만 원, 어느 달은 9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조금씩 보내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자꾸 우물쭈물 하면서 얼버무리고 일하러 가야 한다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해서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남편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물론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저희 남편은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을 꾸민다던가 사회생활, 회식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본인 용돈 50만 원이란 돈도 필요 없다는데 비상금식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억지로 정해줬어요. 그 돈마저도 거의 안 쓰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분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제 꽃가옷도 사라고 하며 다시 제 통장으로 용돈으로 쓰라고 보내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보내길래 남자들끼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같이 밥을 사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기에 드디어 내 남편도 사회생활이란 걸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일 제대로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몇 년 동안 본인한테 쓴 돈은 거의 없고 시어머님 계좌로 매달 얼마씩 달달이 보내지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철들 무렵부터 정말 1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3년 전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전까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명이 아르바이트 왕이라고 불릴 만큼 이때까지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모아놨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통장 잔액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마저도 이번 달에 시어머님한테 보내주고 남은 돈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남편을 불러 앉혀서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무슨 일이야? 유진아,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우리 부부 통장 말이야. 왜 200만 원씩 넣기로 한 돈의 액수가 점점 줄어들어?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나 몰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면 같이 해결해 나가자. 우린 부부잖아. 그렇게 30분 넘게 남편을 설득했고 계속 우물쭈물하며 벌 받는 것처럼 무릎까지 꿇으며 쩔쩔매는 남편이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 이번에 중견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정말?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예전부터 계속 이직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당분간 이런저런 이직 준비하다 보면 몇 달 일을 쉴 수도 있는데. 괜찮아. 나도 일하잖아. 당분간 내 월급으로 지내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그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남편이 입을 꾹 닫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어머님한테 안부 전화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는 쉬는 날마다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일하는 날에도 매일 밤 저나 남편 둘 중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꼭 안부 전화 드리곤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저희 시댁은 시아버님이 안 계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이 혼자서 저희 남편과 도련님을 뒤치다꺼리해서 키우셨다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지금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혼자 쓸쓸히 계실 어머님이 안 돼 보여 제가 자주 찾아뵙고 전화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 나이는 올해 50대 초반이시고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찾아뵀을 때부터 어머님은 일을 안 하셨어요. 남편 말 들어보니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순간부터 일을 갑자기 그만두시고 신병인지 뭔지 아무튼 본인이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남편과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도련님이 하는 아르바이트비로 생활을 꾸려나갔고요. 거기까지는 불만이 없었어요. 그때까진 아직 남편은 독립하지 않았고 어머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전화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화가 오지 않자 시어머님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유진아. 무슨 일로 전화가 이렇게 됐니? 아직 퇴근 안 했어? 어머님.
저희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 진호는 혹시 옆에 있니? 내 전화를 낮부터 안 받네. 아, 진호 씨 옆에 있어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자기야, 얼른 전화 받아봐.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 유진아, 미안한데, 나 잠깐 밖에서 전화하고 올게. 얼마 안 걸릴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찜찜함을 느꼈지만 워낙에 저한테 거짓말이나 숨기는 일이 없었기에 뭔가 시댁에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란 게 뭔가 숨기고 그러면 더 알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래 집 앞 슈퍼 가는 척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히 멀리 안 가고 집 앞 전봇대 옆에서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를 줄여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귀 기울이니 안 들릴 정도는 아니어서 몰래 엿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엄마, 그건 좀 그래요. 저 지금 몇 달 전부터 부부 통장에 넣는 돈도 줄여가면서 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저 아직 어머니한테 보내드린 돈 이야기 유진이한테 꺼내지도 못했어요. 네? 진수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들킬까봐 얼른 집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심장이 그때부터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연애 때부터 숨기는 거나 거짓말 하나 없이 솔직하고 착하던 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비밀로 하고 부부 통장에 돈까지 안 넣어가며 시어머니한테 다 보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후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로 약간의 서먹함은 있었지만 늘 그렇듯 남편은 따뜻하고 자상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는 날이 되었죠. 어머, 왔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그런데 오늘은 진호 혼자 온다고 했었는데, 유진이 너는 어쩐 일이다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었기에 남편을 툭툭 치며 얼굴을 쳐다보았죠. 제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런 적 없다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며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뭐 서서 일하고 있을 건 아니고 일단 들어오렴.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남편은 사색이 되어가고 시어머님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입을 뗐다가 말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제가 자리를 피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배가 아프단 핑계로 화장실로 들어갔죠. 처음엔 조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더라고요. 얘, 이직을 한다고? 지금 일하는데도 엄마는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네 주제에 무슨 이직이니? 꼬박꼬박 그렇게 월급 나오는 데가 또 어딨다고? 엄마, 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긴 한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옮기지 그러니? 연봉은? 월급은? 더 많이 준다니? 얼마 준다는데? 당연히 그 돈은 여태까지 그랬듯 엄마한테 다 줄 거지? 진호야. 연봉은 그렇다 치고
제가 그러면 일을 쉬게 돼서 유진이한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한테 보내드리는 생활비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예. 무슨 소리야? 일을 쉰다고? 참, 얘가 완전 미쳤나 보네. 그리고 생활비를 줄인다고? 엄마한테 주는 돈을 안 보낸다고? 에라이 이놈이 여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참나. 동네 사람들 이것 보세요. 우리 아들이 지 애미 굶겨 죽인답니다. 며느리가 효자였던 우리 아들 꼬셔가지고 돈 다 빼돌리고 시애미는 나 몰라라 한다네요.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제가 안 보내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고 유진이 다 듣겠어요. 유진이고 나발이고 이 어미를 굶겨 죽일 셈이야? 네가 지금까지 보냈던 쥐꼬리만한 돈도 너무 작아. 그 돈으로 빠듯하게 사는 것도 아주 지긋지긋한데 그마저도 안 줄 셈이야? 아주 결혼하더니 불려씨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 애미를 나 몰라라 하는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리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저를 보더니 일단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가만히는 못 있겠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불려시라니요. 예,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란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진호한테 생활비 받는 걸 뭐라고 하니? 네 주제를 좀 알고 파악하렴. 어머님, 결혼했으면은 이제 진호씨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요. 앞으로 저희 아기도 낳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왜 제 남편이 버는 돈을 어머님한테 다 드려야 해요? 어머. 얘 좀 봐. 진호야, 이것 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못살게 해서 아주 죽기라고 한다, 얘. 결혼 전엔 그렇게 순한 양 같던 우리 아들이 변했어. 아이고,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어머. 며느리가 시어미 때리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진짜 그러지 좀 마요. 부탁해. 유진아, 이제 그만 가자. 내가 진짜 미안해. 집에 가서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이런 소리까지 듣고는 나 못 참아. 어머님, 막말로 어머님이 지금 늙어서 거동이 힘드신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아빠도 아직까지 일하세요. 저희 엄마보다 훨씬 젊으신 분이 벌써부터 아들 등골 빼먹고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돈 정도만 모를까? 저희도 둘이 벌면서 빠듯한데 생활비를 어떻게 다 드려요? 나 죽는다. 이런 불려식 같은 것. 그래, 이제 당당히 이 시애미를 말려 죽이려 하는구나. 당연히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거지. 돈 벌어서 다 내놔. 나는 앞으로 평생 일 안 할 거다. 니들이 다 봉양해. 이 집 대출금도 니네가 다 갚고 내 생활비도 한 달에 500씩 내놓으렴. 유진이, 너도 결혼 전에 나를 어머님처럼 모시면서 살 거라고 했지? 너도 나한테 이번 달부터 돈 다 보내라. 안 그러면 니네 둘 이혼시킬 거다. 알았어?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시애미한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남편과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눈물만 나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가관이었어요. 철들 무렵 공사장 아르바이트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몸이 고를 대로 고라 힘들게 벌어온 돈을 어머님이 다 뺐다시피 해서 본인 대출금이네 생활비네 하면서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생활비는 허울 좋은 이야기고 제 남편이란 도련님 이때까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살았더라고요. 학생 때부터 삼시세끼는커녕 고기, 삼겹살 한번 먹어본 적 없이 자랐고요. 빵, 편의점 도시락 이런 걸로만 때웠고 학창시절 땐 너무너무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엄마가 밥을 차려준 적 없다고 했고요. 집안일, 특히 빨래할 때 전기세 나간다고 세탁기도 못 돌리게 해서 한겨울에 손이 다 불어 터져가며 찬물에 손빨래해서 입었고요. 공부하려고 불 켜면 전기세 아깝다고 네 주제에 무슨 공부냐며 얼른 취업해서 돈이나 벌어 오려고 닥달해서 어머니 주무시고 몰래 창문으로 들어오는 전봇대 빛에 의지해서 간신히 고등학교까지 공부해서 나왔다곤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는커녕 사회생활조차 할 수가 없었죠. 일하는 시간 불문하고 휴대폰으로 1분 1초마다 전화해서 언제 집에 오냐고, 밖에서 쓸데없이 돈 쓰고 다니지 말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얼른 들어와서 집안일 해놓으라고, 그러면서 나이 들고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추해진다고 자기를 꾸미고 가까워야 한다면서 명품이니 피부과 시술이니 본인 치장하시는 데 다 쓰셨고 이제는 불법 도박까지 적지 않게 손을 대셨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 월급으로는 그 사치와 씀씀이가 감당이 안 돼 달달이 생활비도 모자라 남편 이름으로 사금융에서 대출까지 받고 일하는데 남편 회사까지 전화와서 돈 더 달라고 난리치고 이젠 저랑 결혼했으니 며느리도 딸이라며 본인 봉양하라고 제 월급까지 탐내고 계셨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아예 자기 생활비 목록에 유진이 월급 이렇게 해서 측정해놓고 있으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식을 못 올린 이유도 결혼식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 주변인들한테까지 돈 내놓으라고 또 창피한 짓 할까봐 한사코 미뤄가며 못했던 거고요. 그러는 통에 남편이 부부 통장에 돈은커녕 대출이자 갖고 시어머니는 도박빚에 생활비까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저는 의라통이 터지고 답답해서 제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어? 정신 차려! 너 이젠 내 남편이고 우리 집 가장이야. 평생 이러고 살 거야?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너한테까지 피해가고 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동사무소 찾아가고 할까 봐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둘이 껴안고 어두운 방 안에서 엉엉 울었죠. 학창시절 때부터 불쌍하게 살아온 제 남편이 안쓰러워서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요. 그 후로 저는 남편 통장, 남편 월급 다 제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시어머니가 남편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은 제가 모아놓은 돈과 저희 엄마 아버지가 보태주셔서 갚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는 뜻으로 시어머니 몰래 저랑 남편 전화번호까지 바꿨고요. 집도 제가 공시 공부할 때부터 있던 집이라 너무 낡기도 해서 이참에 저희 동사무소 근처로 이사까지 가버렸어요. 그렇게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평화로운 날을 지내고 있던 와중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안 그래도 점심시간인데. 유진아, 아까 사부인한테 전화가 왔었다. 내 남편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소리 지르시던데 안 가르쳐줬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돈을 자꾸 돌려달라고 하시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다니? 네가 자기 돈을 가져갔다는 둥 그런 소리 하시던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텐 간단히 사정 이야기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사금은 대출을 저랑 저희 집에서 갚아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제가 중간에서 자기 아들이랑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 생활비까지 다 뺏었다고.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나서 본인이 쓰러지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사부인이 자식 한 수 잘못한 죄로 돈을 보내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그 길로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 타 지역에 출장가 없는 남편을 내놓으라고, 부지런하다고 남편을 아들처럼 잘 챙겨주시던 과장님한테 내 아들 없으니 너라도 돈 내놓으라고 뺨 때리고 핥히고 손찌검까지 해서 지금 경찰서에 가 있다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출장지에서 부랴부랴 제대로 일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했고요. 경찰서에서도 소리 지르면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기 죽이려 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니라고 경찰관에게 자초지종 설명하면서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되던 사이 도련님이 다니는 대학교까지 찾아가 네 형이 결혼 잘못해서 며느리가 자기 굶겨 죽이려고 한다며 너 대학 지금 당장 그만두고 제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너라도 취업해서 자기 먹여 살리라고, 봉양하라고, 난 평생 일 안 할 거라고, 아들 두고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냐고, 이때까지 키워둔 게 어딘데 니까짓 게 무슨 대학이냐고 그 난리를 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앞으로 이 질긴 악연을 독한 마음 가지고 끊어주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시달릴 것 같아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이러이러해서 정말 못 살겠다고 하니 엄마 아빠께서 선뜻 너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너무 미안했다며 사부인이 혼자 계신다 해서 자기도 맘 안쓰러워 연락하고 그랬는데 너희들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저와 제 남편을 도닥여 주시고는 아빠가 지인분께 부탁하여 변호사 선임해서 시어머님 접근금지 신청 해놓은 상태고요. 간간히 도련님한테 들려오는 시어머니 소식으로는 최근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까지 심해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하니마니 하신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일말의 동정심이나 안쓰러움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가고 싶어 했던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저도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얼마 전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하자마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이때까지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했다며, 늦었지만 우리끼리라도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리자며 저보다 더 극성으로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있고요. 앞으로 제 남편은 든든한 가장으로 버팀목으로 저와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의 긴 사연을 줄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정의 평화가 깃드시고 늘 웃음꽃 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